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통령 탄핵 표결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가 정치권을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안전등급 조작 논란이 일었던 전일빌딩에서 5.18 당시로 추정되는 총탄 흔적 20여 곳이 발견됐습니다.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됐습니다. 수서발 고속철도 이른바 SRT가 내일부터 개통합니다. 수도권이나 충청권에서 지역을 찾는 인파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학년도 수능시험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앞으로의 정시 모집 전략 살펴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사앞에는 횃불이 등장했고 탄핵 버스와 긴급 촛불 집회도 마련 중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을 이틀 앞두고 새누리 당사 앞에 횃불이 등장했습니다. 비리 몸통 청와대라고 적힌 상자를 횃불로 태우는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촛불 민심을 상기시키며 가결의 열쇠를 준 여당 의원들의 탄핵 참여를 압박하는 겁니다. 역사는 심판합니다. 국민은 준엄하게 명령합니다. 탄핵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탄핵 시기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 모두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탄핵 표결인 내일 새벽 광주 시민사회단체와 더민주 광주시당은 각각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태우고 국회로 향하는 탄핵 버스를 운영합니다. 탄핵 버스에 동참한 시민들은 국회 포위 집회 등에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탄핵안이 올라가는 본회의장을 지켜만 볼 수는 없다. 각계 직접 국회 앞으로 달려가서 국회를 포위하고 반드시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표결 당일인 내일 오후 2시부터는 새누리당사 앞에서 탄핵안 처리를 지켜보는 시민 참여 생중계가 이어지며 가결 여부와 관계없이 오후 6시부터는 광주 금남로에서 긴급 시국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모레인 토요일 오후에는 방송인 김재동 씨가 참석하는 만민공동회가 시민들의 직접 민주주의, 광장을 열다를 주제로 금남로에서 열리며 제7차 시국 촛불 집회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광주시청 본청 건물에 걸렸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광주시재부는 어제 광주시청 본청에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현재 광주 서구청과 광산구청에도 시국 현수막이 걸린 가운데 나머지 3개 구청도 오늘과 내일 사이 시국 현수막을 게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이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이에 앞서서 시민들의 민심은 어떤지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촛불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목포에서 광주까지 찾아온 목포 홍일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임동규 학생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11월 19일 촛불 광주 집회 때부터 매주 지금 목포에서 광주로 오고 있습니다. 예. 힘드실 것 같은데 거기다 또 자유발언대에도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셨습니까? 촛불 집회도 그렇지만 자유발언 때 섰던 가장 큰 계기는 현 정권의 잘못된 정치로 인하여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폐단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조금이나마 알리고 싶었고 비록 작은 촛불이지만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힘이 되고 싶은 마음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별명도 생겼다면서요? 예. 네, 어떤 별명인가요? 네, 목포 먹갈치라고 그 목포의 대표적인 특산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또 촛불 집회에서 자유발언대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이 가는 말을 또 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내일 탄핵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뭐 네. 섣불리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임동규 학생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에 대해서. 기존에는 여당 내 다수가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탄핵안이 부결로 끝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만 전국 촛불 집회에 참가한 국민 230여만 명과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 스스로 내려오지 않겠다고 밝힌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으로 인하여 현재 여당 내 비주류 의원들과 이를 비롯한 이른바 친박이라고 불리는
의원들 중 일부에서도 탄핵안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재 막판 변수로는 세월호 7시간을 탄핵안에 넣을지 말지에 대한 여부입니다만 제 생각에는 국민들의 뜻과 의지를 이번 탄핵안에 충실히 반영을 했고 또 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를 거쳤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대다수 국민들의 뜻으로서 탄핵안을 가결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나름대로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는군요. 예. 낙관적으로 보시네요. 네, 일단은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2차 청문회가 있었거든요. 예. 김기춘 씨, 장시호 씨, 차은택 씨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예. 어땠습니까? 청문회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청문회가 막 시작한 점, 또 특검 수사에 들어가지 않은 점을 감안하자면 확실한 시작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모른다, 알지 못한다 이런 일관된 답변을 듣고 있으면서 느낀 것이 아무것도 모르고 알지 못하는 저런 분이 어떻게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셨나 하는 그런 경악심을 금치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국정농단의 핵심으로 꼽히는 최순실 씨가 청문회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도저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으로서 자괴감이 들 정도로 네.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정치평론가가 아니라 목포 홍일고등학교 2학년 임동규 학생의 얘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 이후에 이제 탄핵의 결과를 떠나서 촛불의 그런 방향이라든가 이거 너무 어렵게 간지 않나 모르겠습니다만 네. 향후에 이제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어떻게 해결되길 바랍니까? 이 정국이. 일단 촛불 집회는 분명히 민심을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권이 책임지고 퇴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현 정권을 감싸려 하시는 분들을 비롯한 국정농단의 관련자들이 엄중처벌될 때까지는 계속 촛불 집회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학생으로서 본 이번 사태는 너무나도 참담할 정도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반을 뒤흔들었고 국민들에게 너무나도 큰 배신감과 분노를 안겨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에 따라 혐의가 입증이 된다면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엄중 처벌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현 정부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목포에서 멀리까지 와주셨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예. 이제 또 빨리 내려가셔야 되는데 1교시 시험 있다면서요. 네.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침 공기가 차갑지만 아직은 극심한 추위가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안개가 많이 말썽인데요. 보성과 담양 등 전남 11개 시군에서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곡성과 나주가 100m, 화순이 200m 등 가시거리가 300m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으니까요.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안개에다가 어제부터 짙어지기 시작한 미세먼지도 말썽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 한때 나쁨 단계 보이고 있고요. 오후부터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근길에 마스크 착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오늘 밤에는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내일 새벽에 5mm 미만의 비가 살짝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영하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2도에서 3도가량 높습니다. 장성과 담양이 10도, 화순이 11도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곡성이 9도, 구례와 보성이 10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서발 고속철도 이른바 SRT가 운행을 시작합니다. 수도권이나 충청권에서 광주 전남을 찾는 인파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SRT가 몰고 올 기대 효과 정영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광주와 서울을 가는 KTX는 하루 48차례 왕복 운행합니다. 오는 9일 수서발 고속열차 SRT가 개통하면 운행 횟수는 왕복 86차례로 2배가량 증가합니다. 기존 KTX가 수도권 서부권에 치우쳐 있는 만큼
수도권 동남권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된다는 점에서 이용객들은 SRT 개통을 반기고 있습니다. 뭔가 선택폭이 더 넓어지는데 네, 아무래도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송정역의 하루 이용객도 현재 13,000명에서 23,000명으로 8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13 송정역 시장 등 송정 역세권 상가들은 지역 상권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며 SRT 개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가게뿐만이 아니고 시장 전체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면은 상인들 입장에서는 더 좋죠. 관광지도 지난해 KTX에 이어 이번에는 SRT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TX 개통 이후 담양, 순천, 구례 등 전남을 찾은 관광객은 25%가량 증가했고 특히 여수는 한 해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열기도 했습니다. 남도 막기행이라는 테마로 해서 광주 전남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수서발 고속철의 주 이용객이 서울 강남 3구 등지에 구매력 높은 소비층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을 최대한 끌어들인다면 지역 경제에 미칠 긍정적 영향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 요금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8.10%에서 10.97%에 이르는 세 가지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 운임 인상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할 계획입니다. 전남의 버스 요금은 지난 2013년 인상된 뒤 동결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일빌딩 건물에서 80년 5.18 당시 것으로 추정되는 총탄 흔적 20개 정도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건물이 기울어진 사실이 드러나서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이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크레인에 올라간 국과수 직원들이 건물 외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5.18 때 생긴 총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9월과 11월에 있은 1, 2차 조사에서 국과수는 총탄일 가능성이 높은 흔적을 20개에서 30개가량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과수는 다음 주 있을 3차 조사에서 전일빌딩 내부에 있는 총탄 흔적을 조사한 뒤 이달 말 총탄의 총 개수와 위치 등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5.18 때 생긴 총탄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현재 안전성 논란으로 위기에 처한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힘이 될 전망입니다. 전일빌딩은 지난해 안전진단에서 건물 자체가 금남로 쪽으로 18.5cm 기운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광주시 의회는 최근 시민 안전이 우선이라며 리모델링 용역 예산 10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업체 2곳의 안전진단을 다시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 거기다 무엇을 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렇게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 이번에 의결에서도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국과수의 최종 결론과 안전진단업체의 진단 결과가 이달 말 비슷한 시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내용에 따라 건물 보존이냐 철거냐의 논란도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내년도 전일빌딩 리모델링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교육문화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전일빌딩 리모델링 관련한 시비 152억 원 가운데 리모델링 관련 80억 원을 삭감하고 국비와 연결돼 있는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 72억 원은 건물 안전진단 결과를 보고 사용하는 조건으로 승인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예산 삭감 위에 놓였던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이 원안대로 광주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산업건설위원회를 열고 광주시가 제출한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예산 20억 원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예산이 삭감되고 있지만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는 지역사회로부터 기능과 역할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공공기관들 얼마나 청렴할까요?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남의 종합청렴도는 6.65점,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17위로요. 전국
꼴찌였습니다. 광주는 7.19점으로 전국 9위였습니다. 지난해보다 2단계는 올랐지만 여전히 중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국 31개 지방공사 가운데서 광주도시철도공사는 8.5점으로 1위를 차지한 반면 광주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는 나란히 이렇게 최하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광주와 전남 지역의 지자체와 교육청을 통틀어서 1등급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종합청렴도는 외부와 내부 청렴도 그리고 정책국의 평가 점수를 평균 낸 것에요. 부패 사건 발생과 신뢰도 저해 행위 횟수를 반영한 겁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여수시청 직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환급공사 추진 과정에서 민간업체로부터 1,000만 원가량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여수시청 6급 공무원 57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철현 여수시장은 지역사회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서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청렴 교육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단체가 5.18 민주화운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지만원 씨에 대해서 4차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이번 4차 고소에는 지만원 씨로부터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라고 잘못 지목당한 양기남 씨 등 광주시민 4명이 고소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해 유사한 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전국이 AI 방역을 하느라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 최대 오리 산지인 나주의 씨오리 농장에서도 AI가 확진돼 농장 간 수평 전염 우려가 컸지만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은 나주의 씨오리 농장에서 새끼 오리를 분양받은 농장은 37곳. 이들 농장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인 결과 28개 농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고 9농가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해당 농가들은 포성의 부화장을 거쳐 오리를 공급받고 있었는데 씨오리 살처분과 함께 부화 중이던 알이 곧바로 폐기 처분돼 수평 전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부 다 100% 37농가 전대 다 나오려면 내일 중으로 알려야 될 것 같고 현재 28농가는 이상이 없다는 거 검사 결과. 나주 씨오리 농장 반경 10km 이내의 농장들을 임상 관찰한 결과에서도 폐사나 산란율 감소 등의 AI 특이 상황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는 AI 기세가 여전히 꺾이지 않은 상황이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 전체를 대상으로 최근 5년 동안 2번 이상 AI가 발생한 지역 등을 중점 관리 지구로 지정해 정밀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나주 동광면의 한 씨오리 농장에서도 AI 간이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와 방역 당국이 고병원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2017학년도 수능 시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수능이 전반적으로 어렵게 출제돼서 내심 불안한 수험생들도 있을 텐데요. 수험생들의 표정과 앞으로 정시 모집 전략,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든 수능 성적표. 조심스럽게 점수를 확인하는 순간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은 성적에 탄식하기도 하며 희비가 교차합니다. 예년에 비해 어렵게 출제됐다는 일명 불수능. 수시 최저 등급을 맞춘 학생들은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소신껏 정시를 준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솔직히 생각했던 것보다는 낮게 나왔는데 최저는 맞출 수 있는 성적이 나와서 수시로 밀고 갈 생각이에요. 무조건 정시로밖에 못 가는 상황이어서 되게 절박했기도 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도 많이 해서 되게 결과는 잘 나와서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남아있는 정시 모집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전략을 짜는 겁니다. 100분이나 표준 점수 등 대학마다 다른 점수 반영 비율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교과에서 더 좋은 점수를 맞았는지, 그래서 각 대학에 내가 맞는 점수가 가장 유리한 대학을 찾는 것. 그것이 아마 가장 좋은 입시 전략이 되지 않을까. 각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1:1 맞춤 상담을 이용하거나 대학 입시업체가 마련한 정시 설명회에 참여하는 것도 대입 전략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주 중으로 최종 수시 합격자가 발표되고 나면 이번 달 말부터 본격적인 정시 모집이 시작됩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3D 프린팅 광주센터와 광주 스마트 미디어 센터가 남구 CGI 센터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3D 프린팅 광주센터는 3D 프린팅 장비와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며 스마트 미디어 센터는 가상현실 미디어를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광주시는 제품 개발이나 창업을 지원해 다양한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가상현실과 3D 프린팅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광주 동구 치산 이동 주민센터가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주민이 없도록 불법 투기 지역에 양심 거울을 설치했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월봉소원을 활용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문화재청 명예전당상을 받았습니다. 인문학 스타 강사로 유명한 서강대 철학과 최진석 교수가 전남대학교에서 철학의 높이에 대한 내용으로 특강을 했습니다. 화순군 춘향면 작두콩 장목반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두콩차를 선물했습니다. 삼성전자 가전라인의 해외 라인 이전을 단독 보도한 광주 MBC가 광전남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주는 2016 민주언론상에 선정됐습니다. 광주 MBC는 올해 1월 삼성전자가 광주 공장의 백색 가전 생산 라인을 베트남으로 이전한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한 이후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속 보도했고 이후 총선에서 삼성전장 산업 유치 등의 의제를 이끌어냈습니다. 에너지밸리 전용 산단인 광주 남구 대천동 광주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오는 12일 착공합니다. 도시첨단산단은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분원, 광주바이오에너지 R&D 센터 등이 들어서서 에너지밸리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1,428억 원이 투입되는 산단은 오는 2019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광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이 한전 관련 업체에 금리와 보증 우대를 해주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은행은 빛가람 에너지밸리에 투자 협약을 한 업체에 대해서 대출금리를 2.5%포인트 감면해줍니다. 또 기술보증기금은 보증수수료를 0.2%포인트 깎아주고 보증 비율을 90% 이상 우대해줍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북구 용봉동 금호 어울림 아파트 주민이 20만 원, 전남 화순군 청풍면 한지리 1구 주민이 22만 원, 청풍면 한지리 2구 주민 19만 원, 새청리 1구 주민이 36만 원, 새청리 2구 주민이 8만 9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청풍면 실리 1구 주민이 28만 원, 실리 2구 주민이 21만 원, 신성리 1구 주민이 11만 8천 원, 풍암리 주민이 40만 원, 어리 주민이 29만 원을 보내주셨고 청풍면 대비리 주민이 24만 4천 원, 백운리 주민이 27만 6천 원, 청룡리 주민이 19만 3천 원, 이만리 주민이 10만 원, 동 1구 주민이 15만 2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병나 1구 주민이 20만 원, 화순읍 연양구 주민이 17만 원, 유천 3구 주민이 6만 원, 세량리 주민이 8만 6천 원, 초방 2구 주민이 14만 4천 원, 이양면 매정 2구 주민이 15만 원, 이양면 율계리 주민이 20만 원, 전남 나주시 봉황면 용두길 이재서 씨가 5만 원, 봉황면 죽석 1구 주민이 31만 원, 죽석 4구 주민이 5만 원을 보내주셨고 봉황면 uk곡 2구 주민이 10만 원, 용전 2구 주민이 11만 원, 오림 2구 주민이 12만 원, 이창동 14통 주민이 11만 2천 원, 이창동 17통 주민이 1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